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궁금해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트럼프조차도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주권을 빼앗은 형태로라도 어쨌든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였고,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그 국제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국간, 과연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고 두 개가 공존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하면 이거는 진짜 파산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 사실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한국과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서한지구나 동예루살렘에 이미 그 유대인들의 그 불법적인 정착촌의 존재가 이미 67년 이후로 50년이 넘었고, 거기서 지금 태어나서 2세대, 3세대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고향이라고, 자기는 여기서 선주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주장까지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이 너무 그 안에 그냥 쫓아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스라엘 안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난민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온다는 거는 자기 고향 땅이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땅을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한 국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땅을 구분을 하되 서한지구에서 살고 싶은 유대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시민권을 주고, 이스라엘에 살고 싶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각자 국가지만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논의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고, 지금은 사실은 너무 암울하죠. 근데 저는 1국가, 2국가 뭐 이런 논의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질베르 아슈카르라는 중동 문제 연구하는 중동 출신 학자가 쓴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분이 이 책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분이 왜 꼭 서한지구, 가자지구 이스라엘이어야 되느냐, 요르단까지 합쳐서 더 큰 해방된 사회를 상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서한지구에서도 예전에 투표를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면 서한지구랑 요르단이 같은 국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르단 시민의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계예요. 그리고 뭐 서한지구를 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요르단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서한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쪽에는 되게 그 친연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르단 자체가 되게 부패한 왕정이기 때문에 그 요르단인들이 맞이할 해방이랑 팔레스타인들이 맞이할 해방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은 이미 예전부터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해왔었고, 실제로 요르단 왕정에 맞서서 싸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가능성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땅굴은 당연히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굴에 대해서 막 전면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2007년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2006년에 하마스가 집권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이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전면적으로 봉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터널을 밑에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집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터널 중에 그냥 민간이 판 것도 있고 군사용으로 판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터널에다가 바닷물을 넣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터널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죽이고 터널 파괴하는 게 되게 문제적인데, 사실은 이집트가 한참 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굴이 이집트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집트가 사실은 친미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엄청 협조를 하고 가자 주민들을 탄압하는 핵심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터널 상황이라고 그랬으면 터널이 파괴되는 상황이 궁금하신 건가요? 터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터널마다 다른데, 어떤 터널은 그렇게 긴 것도 있겠고, 제가 500km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터널들은 뭐 자동차가 들어올 정도로 넓은 곳들도 있고, 왜냐면 자동차도 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설 자재 같은 거를 반입을 안 시켜줘서 다 밀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노르웨이에서 그 연금 펀드를 뭐 투자 철회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많아가지고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런 BDS가 성공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시에서는 뭐 이스라엘 시랑 맺었던 자매 결혼 같은 걸 끊는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학생운동 조직들이 학생회에서 그 자기네 그 학생 기금으로 이스라엘에 투자했던 거를 처리하게 하는 거를 성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들도 아까 전미자동차 노조 같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 보이콧 하겠다 이런 선언만으로도 엄청 저희한테는 희망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집단 학살을 끝내기에는 사실 이런 개별적인 행위들 낱낱이 보면은 사실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동향 같은 것도 되게 주시를 하고 있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그 요청을 계속 했어요. 그 전쟁 범죄자들 다 기소를 해달라고. 근데 이것도 또 아무런 얘기인데 그 ICC 검사장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 편향적인 인물이어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에서는 검사장 해고하라는 운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도 그렇고 주민들도 유엔이나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끝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라고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휴전 논의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뭐 카타르나 이집트 같은 데가 중재자로 역할을 해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만든 안을 뭐 하마스한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고 막 계속 그런데 근데 지금 이게 끝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일단 미국이 지원을 끊게 해야 되거든요. 그 완전 화수분이에요. 미국이 그 돈을 계속 보내는 이상은 미국이 무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회에 기본적인 원조금도 엄청 많이 보내요. 왜냐면 지금 막 전쟁하느라고 마비돼 있으니까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돈만 끊게 하는 그 돈만 끊어도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투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저희 한국에서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 자기 정부를 다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하마스나 저항군이 군사적으로 엄청 잘해서 이기는 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레바논의 히즈볼라도 싸우고 있지만 이라크의 저항 세력들도 계속 같이 싸우고 있거든요. 미군 기지를 계속 폭격도 하고 지금 심지어 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군사적인 저항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인 저항으로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 절대 품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이스라엘 저항 세력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 게 그 이유가 그냥 이스라엘이 너무 화력이 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아까 말한 헬파이어 미사일 한 대에 2억인데 그거를 그냥 하루 동안 다 쏟아부을 정도로 29대의 헬기가 뭐 그럴 정도로 돈을 막 미친 듯이 써도 미국이 다 공급을 해주고 있어서 군사 저항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고 뭐 군사 저항을 하지 말라는 뭐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해결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냥 전 세계가 계속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블링컨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뭐 민주주의 포럼을 하러 온대나 그래서 저희가 또 블링컨한테 항의하는 시위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네 그 정치 그 선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거를 지렛대 삼아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운동가들이 그 조직화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긍정적인 뭔가가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맨날 고민을 하냐고 그러시면 맨날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아라파트는 지금까지도 엄청 사랑받는 지도자고요. 그분의 뭐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신뢰하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에 암살당했다고 보통 생각하고 계세요.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물자 같은 거 다 통제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되게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암살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제시한 게 없어서 그거를 뭐 약간 사실이다라고까지는 뭐 저희가 뭐 평가할 수는 없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피에로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된 세력인 거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안에 여러 저항 운동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그 파타라는 데고, 그 파타가 자치정부에서 여당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이랑 공조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쉽게도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민족 반역자가 맞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는 건 그냥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압제자한테 여태까지 계속 싸워왔는데, 압제자가 처음으로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계속 우리를 그냥 계속 테러범이라고만 부르다가, 그래서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그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까지 맺게 됐는데, 거기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결국 그 협상이라는 거에서도 마치 유엔 분할안에서 팔레스타인에 엄청 불리한 안이 나왔듯이, 그 오슬로 협정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공고화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그 현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오판이었다고 이후에는 다들 평가를 하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행해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 민족 지도자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잇는 세력으로 지금 뭐 그분을 이을 어떤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 석방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물들을 나오게 하라니까 이스라엘은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가자지구 생각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소환지구 뉴스도 제대로 팔로우를 못해요. 지금 가자지구가 너무 참혹해서. 그리고 저는 뭐 중동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관심이 많은데, 다른 데도 전혀 팔로우를 못하고 있고, 지금 수단에서도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콩고에서도 그렇고, 티그레이, 되게 지금 끔찍한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팔레스타인만 이렇게 국제적인 집중을 받는가? 그거는 사실 여기가 지금 국제 관계의 모순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데라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로힝야도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해방 운동이 그냥 팔레스타인 민족만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연대하는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중심의 그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끌어내리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호적이겠죠. 미국을 우리가 끌어내림으로써 해방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또 쇠퇴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세계적인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그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